오늘은 펀메드 정보검색 교육이고 저는 해당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가톨릭대학교 성유경 도서관 이승재 사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펀메드는 총 3가지의 커다란 카테고리로 일단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펀메드가 무엇인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이 두 번째는 통제어와 자연어 이 부분을 좀 잘 이해를 해주시게 되면은 앞으로 펀메드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고급적인 검색 방법들을 쓰실 수 있게 되고 실제로 실습을 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되면은 4번과 5번까지 한번 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좀 검색과 연관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 검색 실습을 원래는 진행을 하는데 이미 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지금 펀메드 사이트가 검색이 아예 안 됩니다. 이게 펀메드 자체가 아예 다운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이게 저도 펀메드를 10년 넘게 써오고 있지만은 이런 경우는 처음 봤어요. 저보다 더 오래 쓰신 분들한테도 여쭤봤더니만은 이렇게 오래 다운돼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하필 또 오늘 교육이 있는데 그래서 일단 교환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교환으로 다 확인해 드릴 거고 그다음에 교환해서 이제 확인하지 못한 실습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펀메드 복구가 되면은 직접 해보셔야 될 텐데 그 해보실 때는 이제 저희 도서관에 보시게 되면은 도서관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그냥 성의교정 도서관 이렇게만 검색을 하셔도 채널이 2개가 나올 텐데 그 중에 아카이브란 채널로 들어오셔서 이 펀메드 지난 펀메드 교육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지난 펀메드 교육에서 있었던 그 실습 내용들을 보시고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습하는 부분은 저번과 동일하게 내용을 진행할 테니까 나중에 실습을 연습을 하실 때는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전 세계에서 펀메드 접속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뭐 트위터, 옛날 트위터, X 같은 경우에도 너도 나도 이제 펀메드가 다운이 돼서 뭐 이제 일을 못한다, 연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 뭐 여러 가지 글들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오늘 좀 다운이 된 상태긴 하지만 일단 교환에 제가 웬만한 건 다 캡처를 해놨기 때문에 보시면서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펀메드를 사용하실 때는 도서관 홈페이지에 반드시 로그인을 하신 상태에서 이 펀메드 탭을 이용하셔서 접속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따 뒤에서도 이야기 드리겠지만은 펀메드 자체는 원문,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자 하는 PDF 원문을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니에요. 원문 PDF는 없기 때문에 펀메드 자체를 그냥 접속을 하시게 되면은 원문 PDF까지 보실 수가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 도서관에서는 한 13,000개 정도 넘는 저널들을 구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펀메드에서 아티클을 검색할 때 그 아티클과 연결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보실 수 있게끔 해놨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나요? 라고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도서관 홈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상단 서치 메뉴에 보시게 되면 이저널 이용 안내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여러 가지 고급 검색법을 배우긴 하겠지만 이저널 이용 안내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내가 아티클 단위로 하나의 아티클을 찾을 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이저널 검색 방법을 보시게 되면은 펀메드에서 논문 제목을 검색 후 PDF 보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아티클의 PDF 원문을 가서 보는 방법. 이거 자체는 이렇게 안내가 캡처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셔서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펀메드라는 데이터베이스는 미국 국립과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권위 있는 무료 데이터베이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생명의학 및 건강 분야의 서지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웹사이트예요. 자, 서지 정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내가 기사가 있을 때 그 기사의 논문 제목이나 저자명, 초록 정보 등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펀메드에서 검색할 수 있는 거는 특정 주제 분야를 검색하는 거예요. 생명의학 및 건강 분야 주제만 모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서지 정보라는 것만 검색을 해요. 즉 원문 자체를 검색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이런 저널과 관련된, 그러니까 학술 자료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베이스들은 원문 PDF의 모든 내용을 색인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양이 방대하고 그걸 다 색인해서 검색이 되게끔 하려면은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이제 구축되는 데이터 양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일반적으로 어떤 형태를 취하게 되냐면은 이 초록이라는 정보와 그다음에 나머지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아티클을 먼저 검색을 해보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내가 자세하게 보고 싶다 할 때 원문을 보실 수 있게끔 연결하는 형태로 많이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는 왜 펀메드라는 걸 배우고 검색을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펀메드는 매들라인과 PMC라는 거를 검색하는 데이터베이스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럼 여기서 매들라인이란 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의 주요한 서지 데이터베이스라고 되어 있고요. 생의학, 간호, 보건 분야, 앞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의학 파트 분야에서 5,200여 중의 저널을 뽑아서 세기를 해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하게 되냐면은 전 세계에서 생의학, 간호, 보건 분야의 모든 저널을 다 모아놓으면은 엄청 많겠죠? 그러면 그 저널들 다 읽어야 될까요?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일단 기본적으로 전 세계에 너무나 많은 양의 저널들이 있게 되고요. 그 중에서도 너무나 작은, 규모가 작은 협소한 저널들. 그래서 연구 규모가 크지 않은 내용들의 내용이 실릴 수도 있는 학술지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프랑스어, 독일어, 그다음에 뭐 일본어 등등 다양한 각각의 나라의 각자 나라의 언어로 적혀져 있는 아티클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아티클까지 다 번역해서 읽기라는 거는 생각보다 시간적인 노력이 많이 들어가도 물리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국립학도서관에서 이제 해결을 하고자 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해소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부분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해당 분야의 저널들 중에서 그 분야를 선도하는 주요한 저널들을 뽑아보자. 그래서 엄선된 저널들을 뽑아서 그 저널들을 매들라인이라는 곳에 세균해서 넣어놓자라고 이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주요한 코어한 저널들에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아티클, 그 저널들을 보고 있을 거고 그 분야에 대해서 선도하는 내용들이 있을 거고 그 내용에 대한 피어 리뷰도 보다 자세히 잘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주요한 저널들만을 뽑아서 넣은 게 매들라인이에요. 그래서 이 매들라인을 원래 검색을 하려면은 유료로 검색을 해야 됩니다. 이걸 다 선정을 해놨고 이런 것들을 검색하게 하려면 근데 이거를 무료로 검색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바로 펀메드예요. 그래서 여기 보이신 것처럼 매들라인의 기사가 지금 한 3,100만 건 정도 아까 전어 5,200여 중에 3,100만 건 정도의 아티클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무료로 검색할 수 있는 게 펀메드 데이터베이스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신 선생님들이 내가 펀메드를 통해서 검색을 해야 되는 이유는 생의학, 간호, 보건 분야에서 어떤 좋은 논문들을 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펀메드만한 곳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구글은요? 라고 이제 물어보신 경우들이 있는데 구글은 전 주제 분야를 다 커버하고 모든 저널들을 즉 학술적인 형태만 있으면 다 갖고 와요. 그렇다는 건 뭐죠? 그 안에서의 어떤 퀄리티, 질적인 퀄리티라던가 피어 리뷰가 잘 되어 있다라던가 저널 자체가 구축이 잘 되고 운영이 잘 되고 많은 사람들이 눈여겨보는 저널인가라는 것들은 구글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에서 검색되는 아티클의 양은 더 많겠지만 펀메드보다 더 많겠지만 거기서 내가 양질의 저널들, 양질의 아티클들 뽑아낸다? 그거는 직접 하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작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미국 국립학도서에서 1년에 한 번씩 이 매들라인 저널들을 선정을 하는 위원회를 열고 그 위원회에서 선정된 저널들이 펀메드에서 검색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해놓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요한 서지 정보들을 우선적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양질의 아티클들을 검색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렇게 검색된 아티클들을 선생님들이 쓰시는 논문의 상호문헌으로 쓰시게끔 다시 또 내 연구에 어떤 기반이 되는 내 연구를 근거 삼아주는 받침대를 되는 레퍼런스로 삼기가 참 좋겠죠. 내 논문의 근거 수준이 굉장히 낮은 레퍼런스만 실어놓게 되면은 내 논문의 어떤 설득력도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우선적으로 펀메드를 내 파트에서 검색을 한다라는 걸 딱 기본적으로 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PMC라는 이 저널 아카이브는 미국에서 어떤 국립보건과 관련된 펀딩을 받은 아티클들은 전 세계 사람들이 무료로 볼 수 있게끔 어떤 아카이빙의 그 저장소에다가 아티클을 투고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걸 PMC라고 부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펀메드에서는 이 PMC 아티클까지 같이 검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또 아티클 개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검색이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바로 이 통저 메쉬를 활용해서 문헌을 색인해 놓는데 이걸 통해서 효율적인 검색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거 이따 뒤에서 같이 보실게요.
자, 그럼 펀메드 검색을 하실 때 선생님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알으셔야 될 기능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키워드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키워드를 이 밑에 추천으로 자동 추천 기능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이 자동 추천 기능 중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부문들을 추천을 해주게 되는데, 이 추천하는 기능은 그냥 막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많은 연구자들이 입력을 했던 것들이 색인이 돼서 추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메타볼릭 신드롬이라고 입력을 한 뒤에 스페이스를 두게 되면은 그 뒤나 그 앞으로 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입력했던 키워드들이 딱 팝업이 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영역으로 점점점 키워드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기능을 쓰실 수가 있게끔 되어 있으세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여드릴 거는 오타를 냈을 경우에, 만약에 이렇게 신드롬에서 O가 아니고 A라고 오타를 냈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수정된 키워드로 검색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자가 오타를 냈거나 또는 원래 이렇게 쓰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문헌들이 검색이 될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실제로는 그런 키워드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정을 자동적으로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색을 하시고 나면은 기본적인 정렬 방법은 베스트 매치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베스트 매치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제 검색을 하시고 나면은 생각보다 내가 입력한 키워드와 밀접한 문헌들이 먼저 앞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나중에 최근 순서대로 정렬을 바꿀 수도 있게끔 되어 있어요. most recent 등. 자, 그러면 이걸 언제 쓰면 좋겠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해당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의 수준이 높은 상태고 나는 최근의 연구들을 가지고서는 내 연구들에 대한 발전도 속도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most recent가 맞겠죠. 하지만 내가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은 편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베스트 매치로 놓고 검색하시면 좋습니다. 왜냐? 베스트 매치로 놓게 되면은 제일 먼저 리뷰 아티클들 위주로 먼저 줘요. 베스트 매치라는 건 정확도가 높다라는 거기 때문에 해당 키워드가 가장 밀접한 리뷰 논문들을 먼저 뿌려줍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끔 해주기 때문에 내가 해당 분야에 대해서 좀 빈약하다라고 하면 베스트 매치로, 좀 내가 이 분야를 잘 이해하고 있다면 모스트 리슨트로 이렇게 놓고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펀메드 자체는 검색 키워드를 좀 알아서 분석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뭐 어떻게 분석되고 이게 어떻게 뭐 움직이고 이런 프로세스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저희는 어떤 것만 알면 되냐면은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입력을 하게 되면, 즉 내가 의도한 키워드도 있을 거예요. 하나의 키워드와 함께 2022는 어떤 출간 연도를 의도하고 넣겠죠. 킴 제이는 아무래도 저자명을 의도하고 넣겠죠. 그러면은 이 펀메드는 이 단어들, 입력된 단어들을 쪼개 분석을 한 다음에 각각의 결과에다 뿌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입력한 키워드를 타이틀한 초록에도 뿌려주게 되고, 출판 연도도 맞춰서 주게 되고요. 저자명도 킴제이라고 써 있는 데다가 이렇게 굵은 글씨로 표시를 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기 때문에 검색을 내가 어느 정도 넣어도 결과가 잘 나오는 아주 좋은 데이터베이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발전을 시키면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게 되냐면은 대부분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는 것들 작업 중에 내가 어떤 아티클 보다가 이 아티클의 내용 중에 참고 문헌 하나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티클의 13번 참고 문헌을 내가 찾아서 실제로 보고 싶어요 라고 하게 됐을 때 대부분 많이 하시는 거는 이 타이틀부터 쭉 입력을 해나갑니다. 근데 이렇게 다 입력을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왜냐하면은 일단 타이틀 입력하면은 일부만 입력하면은 비슷한 게 또 여러 개가 나오기 때문에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입력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오래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이 해당되는 참고 문헌의 정보 중에 가장 끝단에 있는 서지 정보들, 이렇게 저널명, 연도, 볼륨 이슈 페이지 정보 중에서 저널명과 출판 연도, 볼륨, 그리고 시작 페이지 정보만 딱 넣어도 이렇게 결과값이 나와요. One article found by citation matching이라고 나옵니다. 이 citation matching이라는 게 뭐냐면은 요 정보를 보고 나니까 요건 어떤 뭐 타이틀도 아니고 초록의 어떤 정보도 아니고 인용 정보로 매칭을 시켰습니다라고 하고서는 이 아티클을 딱 이렇게 처음에 딱 보여줘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떤 아티클을 찾을 때는 아티클의 타이틀을 전부 다 입력하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이렇게 서지 정보로 입력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이렇게 짧게 입력해도 더 잘 찾아줍니다. 이런 식의 방법들도 이용할 수 있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내가 어떤 특정 목적을 갖고 검색을 진행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저자 검색인데 저자를 검색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정 저자를 검색하는 게 왜 어렵냐면은 일단 동명이인의 존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동명이인의 존재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특히 국내 저자분들이 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름을 통일성 있게 기재를 안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름을 처음에 내가 이런 식으로 썼다가 다음번에는 뭐 다른 형태로 막 바꿔 썼다가 막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그걸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펌메드에서 가장 권장하는 방식은 이런 방식이에요. 먼저 특정 저자를 먼저 찾아요. 저자를 찾아서 이렇게 검색을 한 다음에 이 아티클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아티클 자체의 저자명들이 쭉 나오게 될 거예요. 그 저자명 이름마다 링크가 걸려져 있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햄슨 K라고 치고 이 햄슨 KB가 이 사람이 내가 찾던 사람이다라는 거 하나 정도 아티클은 내가 찾을 수 있잖아요. 관련된 아티클은. 그래서 그 아티클에 들어가신 다음에 그 저자의 이름을 클릭하는 것, 그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게 좀 찾는 방법인데 그것도 100% 찾을 수는 없고 일부분은 동명이인께 들어갈 수도 있고 누락되는 것도 좀 있을 수는 있다라고 이렇게 그 안내를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특정 저자를 검색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쓰신 논문들도 펀메드에 막 새기게 될 텐데 내 논문, 제 이름인 이승재로 쓰인 논문들을 펀메드 찾고 싶어요라고 할 때도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그때 쓰는 게 바로 이 ORCID 같은 오픈 리서처 앤 컨트리뷰터 아이디라고 불리는 이런 특정 내 식별 번호를 만드는 방법이 요새 많이 쓰이고 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키드라는 거는 개별 연구자를 구별하는 영구적인 디지털 고유 식별자고요. 이 동명이나 유사한 이름을 구분할 수 있고 연구자 인지도 향상이나 홍보에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만드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orcid.org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만드시는 거예요. 이 우측에 있는 레지스터 버튼을 누르시면은 간단하게 이메일 등록하시고서 만드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세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이게 제 오키드 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제 페이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16자리 디지털 고유 번호를 받은 상태예요. 이 번호는 저만 갖고 있는 거예요. 다른 저자들은 또 다른 번호들을 갖고 있겠죠. 그럼 여기에 보면은 이름부터 뭐 바이오그래피부터 해가지고 쭉 밑에 가면은 내가 출간했던 같이 작업했던 작업물들 뭐 논문이 됐든 책이 됐든 학술대회가 됐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올릴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가 뭐 펀딩을 받은 것도 있다고 하면은 펀딩에 대한 정보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연구자가 연구한 많은 그 결과물들의 이력들을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게 되고요. 이건 자동으로 업데이트되지는 않고 내가 직접 어떤 아티클을 출간했다 또는 펀딩을 받았다 이게 확정이 되면은 애드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직접 매뉴얼로 입력할 수도 있고 기존에 있던 DOI 정보 같은 걸 끌어와서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걸 이렇게 구축을 해놓게 되면 뭐가 좋으냐라고 하게 되면은 다른 뭐 전 세계에 있는 연구자들과 공동 연구를 진행한다 할 때 나 자신을 어떻게 밝힐 것이냐. 그러면 저는 가톨릭 대학교 이승진입니다. 이렇게 하면 못 찾아요. 너무 종명인도 있겠죠. 그래서 이 오키드 넘버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들어오면은 이 사람이 이런 거였구나라고 이 사람의 모든 이력을 다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능들은 예전에도 많이 있었어요. 뭐 구글에도 구글 자체의 저자를 등록해서 해줄 수가 있게 되고 다른 학술 데이터베이스도 많이 있었는데 이게 다 서로 흩어져서 각자 하다 보니까 아이디도 다 따로따로 만들어야 되고 저작물도 다 매번 따로따로 관리를 했어야 됐어요. 근데 이 ORCID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도 비용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두시고 계속해서 여기다 내 연구 저작물을 쌓아 두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연구를 계속 이 필드 내에서 연구를 계속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만들어 두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내 CV도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출력이 다 돼요. 따로 만들 필요가 없이 이렇게 이쁘게 잘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한 번쯤 만들어서 이용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새는 펀메드에서도 이렇게 ORCID 넘버로도 검색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100%다 나오진 않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아티클에서
받았을 때, 그러니까 이 아티클이 출간되기 전에 오키드 넘버 자체를 미리 받아서 출판사에서 펀메드에 넘겨줬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아직 안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출판사들에서도 ORCID 넘버를 내세요라고 하는 경우들은 요새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논문을 출간하려고 하다 보면은 ORCID 넘버를 같이 내세요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아티클들은 좀 없어서 이렇게 검색을 해도 그 저자의 모든 논문이 나오지 않는 경우들은 있습니다만, 해당 저자의 논문을 어느 정도는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내가 보고자 하는 특정 저널들이 있을 거예요. 내 분야에서 자주 보는 저널, 내가 관심 있는 저널을 검색을 할 때는 펀메드에서 그냥 저널명을 입력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하면은 조금 잡다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연관성이 없는 것들이 좀 많이 나올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블러드란 저널을 보고 싶다. 이름 자체가 블러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겠죠, 검색하기가. 그러면은 이 끝에다가 가까로 저널이라고 붙여주면 돼요. 그러면은 블러드를, 이 키워드, 블러드란 키워드를 저널명이라는 필드에서만 검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널 네임 필드에서만 블러드를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냥 블러드를 넣으면은 타이틀에서도 검색하고 초록에서도 검색하고 뭐 기관명에서도 검색하고 그런 식으로 다 검색을 해버리기 때문에 너무나 잡다한 게 많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저널이라, 가까로 저널이라고 써 있는 것처럼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 태그라고 부릅니다. 펀메드에서는 태그라고 불러요. 이 태그라고 부르는 거를 붙여주게 되는데, 태그는 항상 가까로를 하고서는 쓰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태그에다가 앞에다가 어떤 키워드를 넣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의 필드로 검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자주 보시는 저널에 풀네임을 쭉 넣고 가까로 저널 이렇게만 해주시면은 그 저널만 싹 뽑아서 검색을 할 수가 있게끔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특정 주제를 검색하고 싶다. 내가 어떤 원하는 주제가 있더라고 하면은 이건 이미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한 번도 펀메드를 이용하지 않은 분이 제일 처음에 들어와서 하시는 건 뭘까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주제의 키워드를 쭉 입력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알아서 베스트 매치로 정리를 해주면서 리뷰 아티클들을 위쪽으로 끌어주면서 관련 있는 저널들을 쭉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펀메드는 뭐 검색 효과 받을 필요가 없네. 구글과 같이 이렇게 그냥 검색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키워드를 입력을 할 때 보면은, 선생님도 해보셔서 좀 경험이 있으시겠지만은, 어쩔 때는 검색 효과가 너무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알고 있던 아티클마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는 너무 쓸모없는 게 많이 나와 있을 경우가 있어요. 검색 결과는 200개인데 실제로 볼만한 건 10개 정도밖에 없는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자, 왜 그러냐 이렇게 하게 되면은 펀메드는 앞전에 설명드린 대로 입력된 키워드를 굉장히 잘 잘라서 검색 결과를 보여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결과를 자꾸만 도출해 줍니다. 혹시 이것도 연관성 있지 않을까요? 이것도 있지 않을까요? 하면서 많은 연구 결과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연구자가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뭘 때 기본적인 원칙이 맞아요. 내가 입력을 했는데 입력된 거에 비해서 너무나 덜 떨어지게 내용을 주는 거는 아주 안 좋은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죠. 결과를 최대한 민감하게 많이 넓혀서 준 다음에 이 중에 아마 맞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하고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펀메드에서 검색을 하고 난 다음에 결과는 많은데 이걸 눈으로 보면서 다 체크해 나가면서 보려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어쩔 때는 앞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내가 원하는 아티클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안 나와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교육들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펀메드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내가 의도한 바와 딱 맞는 아티클들을 명확하게 딱 걸러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방법이 바로 이 메시라는 통제어를 사용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연구 주제와 밀접한 검색을 하시려면은 이 통제 어휘라는 걸 쓰셔서 검색을 하시면 굉장히 좋고, 이 펀메드에서 쓰는 통제 어휘를 우리는 메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메디컬 서브젝트 헤딩지의 약어가 바로 메쉬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 통제어라는 걸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 통제어 중에 하나인 메시라는 거를 좀 보시면 좋겠죠. 자, 그럼 통제어를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제어라는 건 바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A라는 저자와 B라는 저자가 있을 때 A 저자, B 저자 둘 다 알코올 의존증,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연구자입니다. A 저자는 알코올 디펜던스란 용어로 타이틀과 초록에 자기 논문을 작성을 했어요. B라는 저자는 알코올 어딕션이라는 용어로 타이틀과 초록에다가 자기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둘 다 출간이 돼서 펀메드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나도 알코올 의존증과 중독과 관련된 논문들을 검색해서 내 연구의 근거 수준을 맞추고 싶어요. 그러면 검색을 할 때 어떤 용어로 검색을 하게 되겠죠? 일단 알코올 디펜던스 넣어봅니다. 네, 그렇죠? 근데 요것만 넣으면 어떻게 되죠? 비저자의 논문 못 봐요. 용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알코올 어딕션을 넣어서 비저자의 논문도 일단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 두 개만 되면 될까요? 아니에요. 다른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연구자들이 어떠한 용어를 썼을지 아마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다양한 용어들을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다 보면은 심지어 단수와 복수는 또 별개입니다. 그래서 다 각각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관련 키워드를 많이 넣어서 검색을 해야지만 적합한 문헌들을 다 끄집어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나는 알코올 디펜던스라고 검색을 하고 내 연구 근거 수준을 찾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분명히 다른 연구자 이야기합니다. 너 그 논문 안 봤어? 이렇게 합니다. 왜냐? 나 다른 용어를 안 넣었으니까요. 그러면은 이거를 미국 국립학소선에서 고민을 했어요. 아, 이렇게 저자들이 각자 자기가 용어를 다르게 타이틀과 초록에 쓰는데 검색하는 입장에서 이걸 다 언제 집어넣고 있을까? 그러면 이런 방법을 써보자라고 해서 만든 방식이 바로 이 방식입니다. 메시 인덱서라는 사람, 즉 메시 색인가라는 사람을 이제 선정을 해요. 이 메시 색인가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A 저자, B 저자, 뭐 이런 등등의 모든 저자들이 출간한 펀메드에 들어온 논문들, 펀메드 논문이 들어오면은 그 논문을 읽습니다. 읽고 리뷰를 다 해요. 그 다음에 A 저자의 논문을 쭉 읽어보니까 이 저자는 알코올 의존증과 관련된 내용이었네. B 저자의 논문은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내용이었네.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이해를 해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러면 이건 알코올 의존증과 관련된 내용이 주됐으니까 거기다가 알코올리즘이라고 어떤 색인어를 딱 부여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보면은 인스타그램에 샵하고 태그를 걸듯이 그 특정 태그를 걸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태그를 걸 때는 이미 선정되어 있는 통제어라는 걸 써요. 이 통제어라는 건 메시 색인가들끼리 이미 선정을 해놓은 겁니다. 알코올 디펜던스, 알코올 어딕션 이런 용어들로 쓰는 의미, 이런 개념들, 이런 모든 개념들은 알코올리즘이라는 용어 하나로 통제를 해놓자라고 하는 거죠. 요즘 보니까 이제 통제가 대충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뭐 질병 분류인 ICD 분류 같은 경우가 이런 유사한 경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질병 코드를 이렇게 분류를 할 때 그 질병명이 여러 가지로 자연어로 막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하나의 용어로 딱 통일해 놓는 거. 그게 바로 통제어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각각의 파트에서 쓸 때마다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이 펀메드에서는 메시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놓습니다. A저의 논문에도 알코올리즘, B저의 논문에도 알코올리즘을 딱딱 박아놔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검색할 때 어떻게 검색하면 되죠? 자, 알코올리즘으로만 검색을 하면 돼요. 근데 알코올리즘 그냥 이렇게만 넣게 되면은 타이틀과 초록과 그다음에 어필레이션과 이런 부분에서 다 검색을 해버리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전에 설명드렸던 태그를 넣는 거예요. 각가로 메시. 이거는 통제어로 검색을 해주세요라고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A 저자의 논문과 B 저자의 논문 다 나오는데 어디로 검색하냐? 이 알코올 디펜던스, 알코올 어딕션 이 키워드 검색하는 게 아니라 이 샵 태그 부분을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메시 색인가가 어떻게 이 논문을 읽고 개념을 잡고 이런 어떻게 리뷰 이런 거에 관심 가질 필요는 없어요. 이미 전문가가 색인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색인된 내용들로 검색어를 넣어서 그 내용들을 다 끄집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행히 메시 브라우저는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펀메드 사이트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펀메드 사이트는 들어오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아까 도서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로그인 하시고 이 펀메드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펀메드 홈 있죠? 펀메드 홈까지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오셨으면은 교환에 있는 것처럼 이 펀메드 메인 화면에는 이 검색창에서 검색을 하시는 창인데 이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아이콘이 4개가 있고 가장 우측에 익스플로러에 메시 데이터베이스라고 있어요. 이 메시 데이터베이스를 클릭할게요. 네, 여기 검색창 아래 익스플로러의 메시 데이터베이스. 자, 들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별다른 내용 막 복잡해 보이진 않아요. 그냥 검색창 하나 딱 있죠. 자, 여기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바로 메시, 메디컬 서브텍 헤딩즈라는 거를, 즉 미국 국립도서관의 컨트롤드 보케블러리, 통제 어휘 시소러스를 검색하는 곳입니다. 즉 내가 주로 쓰는 용어들이 어떻게 통제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곳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알코올 어딕션이라고 아까 앞전에 되어 있던 내용 같은 경우는 검색을 하게 되면은 알코올리즘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로 나오게 되고, 이게 다이아베티스 같은 경우는 검색 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결과가 하나가 나오거나 여러 개가 나오거나 이럴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일단 알코올 뭐 어딕션 한번 해볼까요? 교환에 있던 대로. 이렇게 하면은 검색 결과 하나가 딱 나오고 끝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검색 결과 나온 화면을 쭉 한번 드래그도 한번 해보시고, 스크롤 왔다 갔다 해보시기도 하고, 아, 이렇게 알코올리즘을 굵은 글씨로 써있구나라는 것도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교환에 있는 것처럼 다이아베티스 한번 넣어볼까요? 넣었더니만 102건이나 나와요. 네, 굉장히 많은 결과가 나오고, 아까 화면과 다르게 이렇게 각각의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다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다이아베티스 멜리투스 첫 번째 거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아까 검색된 결과 화면과 좀 유사한 형태로 이렇게 굵은 글씨와 함께 이렇게 쭉 내용들이 스크롤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또 다른 뭐 키워드들도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실까요? 뭐 예를 들어서 lung cancer로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15건의 검색어가 나오지만은 지금 보시게 되면 내가 의도한 바로는 아마 렁 레오플라즘즈가 맞겠죠? 물론 내가 뭐 NSCL 이런 경우도 나올 수도 있겠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는 있지만은 이렇게 렁 레오플라즘즈로 나오게 됩니다. 그 선생님들 뭐 필드에서 쓰시던 용어들 한 번씩 쭉 보시면서 검색을 한 번씩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쓰고 있구나라는 걸 한 번씩 확인해 볼 수 있으실 거예요. 평소에 뭐 보시던 키워드들 아무거나 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펀메드 사이트가 여전히 구동이 안 되고 있는 걸 확인하고 있어서 일단 오늘은 이렇게 일단 이 부분들. 자, 그러면 뭐 또 다른 것도 한번 넣어볼까요? 헐터텍 뭐 이런 식으로 넣고 마이오카디알 인팍션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통제어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제어라는 거를 내가 다 기억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쓰고 있는 용어들이 어떻게 통제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메시 브라우저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가 찾았던 알코올리즘과 관련된 그 사이트로 다시 그 검색 결과로 와서요. 이 화면에서 이제 요 세부 내용들을 어떻게 보시고 활용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알코올리즘 페이지를 제가 좀 이렇게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좀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그 화면 스크롤을 확인하시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이렇게 굵은 글씨로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선생님들이 입력한 키워드는 요 용어로 통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메시 용어입니다라고 보여주는 게 이 바로 굵은 글씨 첫 번째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어디션, 알코올 디펜던스 이런 모든 용어들은 알코올리즘으로 통일을 합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아래 설명들이 쭉 써져 있는데 이 설명은
사전적인 정의가 아니라 개념적인 정의를 써놔요. 왜냐하면은 이런 개념들을 갖고 있는 이런 개념에 쌓여져 있는 언어들은 모두 알코올리즘으로 지칭합니다라는 그 개념적인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사전적인 알코올리즘과 관련된 사전적인 정의가 아니라 개념적인 정의를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이아베티스의 결과가 많았던 거 기억하시죠? 왜 이렇게 나오게 되냐면은 물론 이렇게 그 굵은 메시 키워드에 다이아베티스가 같이 들어가 있는 용어도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이 개념적인 정의에 해당되는 용어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내가 검색을 했을 때는 내가 어떤 키워드 넣으면은 이 키워드가 매칭되는 통제어로만 검색을 하는 게 아니고 요 아까 보이는 요 화면 전체에서 이 해당 키워드가 있으면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용어를 딱 집어넣었을 때 용어를 집어넣었을 때 결과가 많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모든 걸 다 통째로 내가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이 중에서 개념적인 정의를 확인을 해보시고 내가 의도한 개념과 동일한 용어를 채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의도한 바는 여기 보다 보니까는 타입 2였어.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맞아. 라고 하게 되면 요걸 선정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워낙 그 확인을 하시고 맞는 키워드를 선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부표목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부표목. 부표목은 알코올리즘 자체를 조금 더 해당되는 세부 분야로 정확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두 가지의 검색 옵션이 있게 되는데 요거는 통제어를 조금 더 정확도 높게 올려주는 거예요. 정확도를 높인다는 거는 뭐냐면은 검색 결과 건수는 줄어들어요. 하지만 이 줄어든 게 뭐죠? 보다 더 핵심적으로 일치하는 논문들을 꺼내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주표목이라는 형태로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시면 엔트리 텀즈라는 항목이 있는데 엔트리 텀즈 항목이 바로 뭐냐면은 이 통제어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언어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알코올 디펜던스, 알코올 어딕션부터 해가지고 이런 용어들은 전부 다 알코올리즘으로 통제합니다. 라고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시계 올소는 좀 유사한 개념들일 수도 있는데 한번 좀 참고해 보세요 정도고요. 그다음에 이 밑에 있는 시소러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트리 형식으로 용어의 계층 구조를 나눠놨습니다. 일반적인 의학 파트나 간호 파트나 보건학 파트들은 이렇게 용어를 계층형으로 만들기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게 계층 형태에서 상위와 하위 구조를 이렇게 펼쳐서 볼 수 있게끔 트리 형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메시 브라우저 전체에 대한 이해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메시를 이용해서 검색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하게 됩니다. 자, 앞전에 봐셨던 알코올 어딕션에서 알코올리즘, 이걸 메시로 검색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앞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내가 알코올리즘하고 가까로 메시 이렇게 입력을 해도 돼요. 태그를 내 직접 손으로 입력을 해도 되지만 이걸 매번 입력하기가 쉽지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차피 이 페이지에서 내가 통제된 용어를 찾을 거니까 이 상태에서 우측에 있는 펌메드 서치 빌더를 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비어있는 창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메모장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 메모장. 그다음에 Add to Search 빌더라는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가까로 메시라는 태그가 잡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걸 그대로 카피하셔서 펌메드에서 붙여놓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결과는 안 나오지만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맞으세요. 자,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요게 주의하셔야 되세요. 지금 보이시나요? 알코올 어딕션 가까로 메시. 이건 검색이 될까요? 안 됩니다. 이건 안 돼요. 왜죠? 얘 자체는 통제 어휘집이 없어요. 네, 이 굵은 글씨가 아닌 경우는 가까로 메시를 붙여도 검색이 아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통제어로 검색할 거 하고 내가 아는 키워드 아무거나 넣고 가까로 메시 넣으시면은 검색이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잘못하시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그냥 이렇게 넣는 경우.
알코올리즘만 딱 넣으신 경우가 있으세요. 이것도 통제 검색이 아니에요. 이건 뭐죠? 그냥 전체에서 다 검색해요. 그래서 타이틀, 초로, 뭐 어디든지 다 나오는 알코올리즘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달라요. 그러니까는 항상 내가 메시로 검색을 한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확인하시고 검색을 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알코올리즘 메시로 검색을 하시고 나면은 어떤 결과를 볼 수 있냐면은 알코올리즘 메시로 검색한 아무 아티클이나 하나를 나중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아티클의 초록이 끝난 다음에 더 아래로 내려가시게 되면은 메시 텀즈라는 필드가 있어요. 아마 대부분 펌메드를 쓰시는 분들은 초록 정보 정도까지 딱 읽으시고 마시는 경우도 많은데 스크롤을 거의 이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끝까지 내려가 보시게 되면은 메시텀이라는 항목이 나오게 되고요. 이 항목에 보시게 되면은 앞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아티클을 읽고 이미 리뷰를 한 메시 색인가가 여기다가 이 아티클은 이런 통제어들을 색인해 놨습니다라는 거를 여기다 다 적어놨어요. 메시텀들 항목에다 이 색인으로 다 적어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에서 우리가 이 알코올리즘 이걸 검색한 거예요. 알코올리즘 메시로 검색하세요라니까 타이틀에서 검색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여기에 나온 알코올리즘을 검색해서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코올리즘 메시로 검색을 하면은 이미 누군가 리뷰를 끝낸 아티클만 검색하기 때문에 제일 밀접한 결과만 100% 나오는 거죠. 무조건 100%예요. 이거는 무조건 알코올리즘과 연관이 없는 아티클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색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 역으로도 보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메시텀을 먼저 보면은 이 논문은 아마 알코올리즘과 관련된 바이오마커스와 관련된 연구도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고 이 임상 시험을 했나 보네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메시텀을 보고 이 아티클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추측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도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메시라는 게 이제 어떻게 쓰이는지 잘 보셨으니까 한번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즉, 알코올리즘 메시로 검색을 하게 되면은 타이틀과 초록에 알코올리즘으로 안 써 있어도 상관없어요. 왜죠? 메시 색인가 읽고서는 여기다가 색인어를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여기를 검색하는 거죠. 여기를 검색을 하고 우리는 그에 따른 결과를 보는 거예요. 네, 요 순서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처음에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펌메드의 메시를 모르실 때는 이렇게 쓰시죠. 여기서 알코올 유즈 디소더를 검색을 해서 타이틀로 검색. 그러다 보니까 누락되는 문헌 많고 연관성 없는 문헌도 많아지고. 근데 알코올리즘 메시로 검색하면 어떻게 되죠? 100%다 알코올리즘 관련된 문헌 다 딱 나오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또 이 메시의 장점은 뭐냐면은 아까 다이아베티스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이런 경우인데 요 트리 구조를 한번 같이 볼게요. 다이아베티스로의.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조금 더 보이실 텐데요. 트리가 가장 상위 카테고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있는데 이 카테고리 아래로 또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당뇨병이라고 검색을 하시게 됐을 때 1형 당뇨, 2형 당뇨 다 일일이 검색어에 집어넣어줘야 되나?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펀메드 메시의 장점은 요 상위 카테고리에 있는 키워드 메시텀으로 검색하시게 되면은 하위에 있는 모든 검색을 다 한 번에 같이 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환에 있는 것처럼 결과가 나와요. 자, 교환에는 다이아베티스 멜리투스로 이제 검색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용어로 검색을 했죠. 근데 검색 결과를 보니까 타이원 다이아베티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논문을 검색한 요 색인된 것도 다이아베티스 멜리투스로만 돼 있는 게 아니고 타입1이 색인이 돼 있는 거를 검색을 해왔어요. 왜죠? 여기 하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검색을 넣게 되면 다이아베티스 멜리투스 매치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울프람 신드롬도 검색이 됐을 거고요. 다이아베티스 게스타티셔널도 검색이 됐을 거고요. 다 검색이 됐습니다. 이 안에 있는 것들까지 다 검색하고 여기까지 딱 검색을 다 해준 거예요. 이 빨간 네모 친 영역을 다 검색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확장해서 검색을 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어떤 모든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들까지 다 한 번에 검색하기가 좋아서 누락되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더 적고 개념들보다 하위로 포함될 수 있는 개념들을 다 갖고 올 수 있는 장점이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하셨을 때 검색 결과를 좀 보면 좋은데 어떤 경우냐면은
여기 검색 결과를 써놓은 게 여기 있네요.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그냥 일반적인 키워드를 집어넣게 되면은 11만 건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메시로 검색하게 되면은 정확도 높기 때문에 검색 결과 확실히 딱 줄겠죠. 왜죠? 불필요한 게 다 빠졌을 테니까 정확도 높은 검색이 나왔을 거예요. 그럼 왜 불필요한 검색이 빠졌죠? 앞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펌매드는 자동적으로 트랜슬레이션 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렇게 빨간 네모 쳐져 있는 것처럼 복잡한 형태로 트랜슬레이션 해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아티클들을 열심히 만들어서 주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게 다 필요 없죠. 우리는 딱 이 해당되는 내가 원하는 개념만 뽑고 싶은 거예요. 근데 7만 4천 건도 좀 많아요. 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보다 정도를 높게 이걸 좀 더 주요하게 다룬 것들만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메이저 토픽입니다. 주요 주제로 제안해서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요 하시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우리가 여기 알코올리즘 가까로 메시라고 해놓은 거 여기 메모장 부분 지워주시고요.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알코올리즘을 검색을 할 건데 이거를 좀 주요하게 다룬 것들만 보고 싶어요 라고 할 때는 리스트 투 메시 메이저 토픽을 체크를 합니다. 여기를. 그 다음에 add to search 빌더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태그가 MAJR로 바뀌게 됩니다. 뭔가 바뀌었죠? 그래서 이 상태로 이걸 그대로 카피하셔서 펌매드에 넣고서는 검색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냐면은 이렇게 똑같이 알코올리즘이 검색이 돼서 나올 거예요. 메시니까. 근데 이 끝에 별표가 찍혀져 있을 겁니다. 이 별표는 뭘 의미하냐면은 메시텀즈에 보시게 되면은 별표를 3개에서 5개만 찍어주게끔 되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티클 하나의 메시텀은요, 뭐 하나부터 뭐 15개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개수들이 좀 이렇게 좀 많이 레인지가 좀 커요. 근데 이 별표는 3개에서 5개만 딱 찍어줍니다. 최소 뭐 1개만 찍을 때도 있고요. 자, 왜 그렇게 되냐면은 이 모든 메시 텀들 중에서 이 아티클을 대표하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메시텀에 새겨있는 아티클은요, 뭐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고, 매스 스크리닝을 진행을 했고, 레트로스펙티브 스터디를 했지만 그런 내용들은 이 논문 자체의 내용, 연구 주제와 관련된 내용은 아닌 거죠. 방법에 대한 거죠. 그럼 이 내용은 도대체 이 아티클은 무슨 주제를 다뤘느냐? 바로 알코올리즘을 제일 주요하게 다뤘습니다. 라고 딱 별표를 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 논문에서 언급이 됐거나 뭐 나온 내용들을 이제 딱 그 해당되는 메시텀으로 나와준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별표를 찍어주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는 별표 찍은 것만 보게 되면은 그 메이저 토픽을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들 좀 궁금하시는 게 그럼 이렇게 메시로 검색을 해야 돼요? 메이저로 검색을 해야 돼요? 이렇게 고민하시는데 그건 그때그때 다르다고 보시면 되세요. 내가 좀 시간이 있다. 좀 더 여유롭게 좀 더 아티클들을 쭉 전체적으로 보겠다라고 하면 메시로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고 아니다 난 시간이 없고 가장 주요하게 이 내용만 다룬 걸 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메이저로 그때 선택을 해서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선생님들이 메이저를 먼저 선택하시고 내가 원하는 게 좀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좀 더 많은 아티클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메시로 넓혀서 검색을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아니 난 시간이 있어 그러면 메시로 그냥 검색을 하시고 별도로 메이저는 따로 검색 안 해서 보시고 안 해서 보시고 뭐 이런 경우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한 형태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서브헤딩이라는 거 설명드렸는데 서브헤딩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체크해서 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역시나 빌더를 지워주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체크하면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해제를 해주신 다음에 내가 알코올리즘과 관련된 진단 도구를 만들고 싶어요. 진단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보시더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다이아그노시스를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add to search 빌드를 합니다. 그러면은 아까와 다르게 가까로 메시라고는 되어 있지만 슬러시 다이아그노시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주시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면은 메시 텀 항목에 슬러시 다이아그노시스라고 되어 있는 아티클들만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알코올리즘이라는 주제 자체는 굉장히 넓겠죠. 그럼 그 안에 보시게 되면 다양한 또 다른 세부 주제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세부 주제들을 이렇게 다 디스플레이 해놓은 겁니다. 그럼 뭐 알코올리즘 관련된 나는 모탈리티와 관련된 걸 보고 싶다.
모탈리티만. 나는 관련된 세라피만 보고 싶다. 나는 에반과 관련된 걸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내가 선택을 해서 그 영역을 좁혀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다 보기에는 너무나 양이 많을 때 내가 특정 주제를 타깃해서 볼 때는 이런 서브 헤딩을 보게끔 되어 있는데 이 서브 헤딩을 요 이름만 보고선 고르기가 좀 쉽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 패솔로지가 도대체 어디 영역까지지? 이렇게 잘 모르실 수가 있어서 요 아래 제가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요 밑에 링크가 있죠? 그래서 링크를 클릭해 보면 이렇게 스콥 노트라고 해서 각각의 부포목이 어떠한 개념들을 갖고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용어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내가 생각한 의미와 유사구나 하면 선택해서 적용하여서 검색을 해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색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서플리먼터리 컨셉이라고 붙어 있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아까 전에 그 다이아베티스 했을 때 결과 되게 많았잖아요. 102건. 이런 경우는 대부분 뭐 어떤 경우들이 많이 있냐면은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뒤에 이렇게 뭔가 쭉 이렇게 키워드가 주요한 메시 키워드가 있고 뒤에 각각의 서플리먼터리 컨셉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이거 이제 한번 들어가서 같이 보여드리면은 교환에서 캡처는 해놨지만 지금 여기는 이제 에러가 나기 시작하네요. 네. 그거는 캡처를 해놨기 때문에 이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보여드리고 싶었냐면은 서플리먼트 컨셉 키워드를 들어가게 되면 뭐가 없냐면 일단 트리 구조가 없어요. 트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모든 키워드 다 트리 형태로 해서 메시는 구축이 되어 있어요. 메시라고 되어 있으면 모든 게 다 트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트리가 없어요. 서플리먼트 컨셉은. 왜냐? 이건 뭐냐면은 메시라는 통제어는 딱 보시면 알겠지만 통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자주 움직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1년에 한 번만 갱신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메시를 조금씩 갱신을 해주는데 갱신을 하기가 갱신은 해야 되는데 1년이나 걸리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등장한 뭐 케미컬이나 프로토콜이나 디지즈나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은 이거를 빨리 세기나로 만들어줘야지만 이용자들이 검색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메시의 세깅을 바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서플리먼터리 컨셉이라는 형태로 해서 별도로 추가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거는 매주마다 추가를 시켜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코비드 19 때 그랬어요. 코비드 19이 11월에 등장한 막 이제 10월, 11월 막 그때도 아티클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하니까는 이 펌메드 NLM에서 이걸 검색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 메시 펌에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갱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서플리먼트 컨셉으로 해서 코비드 19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코비드 19을 검색하게 되면은 이렇게 밑에 있는 서플리먼터리 컨셉이라는 영역에서 코비드 19이 검색이 됐었어요. 근데 이게 워낙 긴급한 사안이어서 그 바로 다음 해가 되자마자 서플리먼트 컨셉에서 이 서플리먼트 컨셉을 떼고 바로 그냥 코비드 19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검색을 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은 현재는 이렇게 메시텀이죠. 네. 뒤에 각가로 서플먼트 컨셉이 없잖아요. 이게 초창기에는 나왔을 때는 서플먼트 컨셉이 붙어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용어로 변화를 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서플리먼터리 컨셉에 있는 거는 그래서 메시가 될 때가 있고요. 안 될 때도 있어요. 왜냐면 그 관련된 개념이 너무 적으면은 굳이 메시를 편입을 안 시켜두고 그냥 서플리먼트 컨셉으로 냅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제어는 여러 가지의 개념들을 합쳐야 되기 때문에 그걸 통제를 해야 되는데 통제할 만한 이유가 없는 용어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그래서 코비드 19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런 용어들을 다 코비드 19로 이렇게 통제를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플리먼터리 컨셉 같은 경우는 이제 검색을 할 때 어떻게 그러면 검색을 하게끔 돼 있냐면은 메쉬로 검색 안 해요. 요거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를 Add to Search 빌드 누르게 되면은 뒤에 각가로 메쉬가 아니라 각가로 서플리먼터리 컨셉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거 그냥 그대로 카피하셔서 그대로 붙여넣고 검색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검색하면은 이 서플리먼트리 컨셉 영역에서 이 해당되는 검색 결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연어 일반적으로 이제 펀메드를 교육을 안 듣고 검색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자연어 검색을 하게 되겠지만, 자연어 검색 앞전에 설명드린 대로 확장성은 되게 좋아요. 하지만 연관성이 없는 문헌이 많이 검색되죠. 그래서 통저로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정도율이 높은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아트리아 피브릴레이션 같은 경우도 메시로 검색하게 되면은 74,796건 딱 요만큼 메시, 펀메드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주제와 관련된 논문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64,105건은 뭐다? 이거와 관련된 주요하게 쓰여진 아티클들은 딱 64,000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설명드리면은, 자연어 검색할 필요가 없네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자연어 검색을 하셔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은, 바로 이런 경우에요. 펀메드 아티클이 딱 들어오면은, 요새는 굉장히 빠르게 아티클들이 들어오거든요. 선생님들도 아티클들을 보시게 되면은 온라인상에 먼저 퍼블리시되는 아티클들이 막 있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먼저 권어 정보를 부여받지도 않고 승인이 나면은 어셉이 되는 순간 그냥 온라인에 바로 열어줍니다. 이런 아티클이 있습니다라는 거를 먼저 학회에서 알려주죠. 그러면은 바로 펀메드에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이게 색인가드도 색인을 하는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아티클이 펀메드에 하루에 한 4,000개 이상이 막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 읽고 전문가 리뷰하고 세기는 넣고 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몇 개월이 더 걸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흔히 이제 이 펀메드에서는 인덱싱 렉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색인이 완료가 되면은 당연히 통째로 검색이 되죠. 근데 색인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되죠? 자연어로만 검색이 돼요. 네. 그래서 이 온라인상, 그래서 펀메드에서는 이퍼버이드 오브 프린트라고 써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메시텀이 해당되는 아티클 결과가 없어요. 메시가 없기 때문에 검색이 메시로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자연어 검색을 하는 이유는 최신 문헌을 보기 위해서예요. 내가 가장 최근에 나온 문헌들, 바로 어제 나온 따끈따끈한 논문을 보고 싶다? 그럼 자연어로밖에 검색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연어로 검색할 때도 이제 선생님도 좀 주의하실 게 있는데, 이런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좀 극명하게 보여드리려고 이런 키워드를 넣었어요. 레이저 썰저리라고 그냥 넣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또 펀메드가 트랜슬레이션 해버립니다. 레이저 따로 찾고, 썰저리 따로 찾고 막 이래요. 그래서 13만 건 막 이렇게 나와요. 너무 많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아이디어 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레이저 썰저리가 이렇게 그냥 입력을 하게 되면은 초록에 처음에 레이저가 나오고 초록이 끝에 썰저리가 나와도 이 13만 건에 포함이 되거든요. 또는 타이틀엔 레이저가 들어갔고 초록에 썰저리가 들어갔으면은 그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붙어 있지 않아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가 찾고자 하는 건 레이저 썰저리라는 딱 붙어 있는 이 구문을 찾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구문을 검색하고자 할 때는 이 따옴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따옴표. 네. 요걸 이용하시면은 보다 명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차이를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요. 지금 레이저 썰저 이거는 왜 구글로 보여드리냐면은 모든 그 검색 툴들이 다 똑같이 이 방법을 써요. 구문 검색은 따옴표로 묶어 씁니다. 자, 한국에 있는 구글로 이제 들어간 거죠. 레이저 썰저리 그냥 이렇게 그냥 쳤어요. 대부분 이렇게 검색을 하겠죠. 처음에 나오죠. 근데 여기 똑같은 첫 번째 결과 똑같이 나와요. 근데 그 다음 결과부터 볼까요? 다음 결과는 이제 What is laser surgery? 물론 이렇게 잘 나와요. 구글은 이거 매칭을 이제 시키는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에. 근데 구문으로 검색을 하는 순간 이렇게 나와요. 얘가 갑자기 튀어나와요. 어, 보이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검색 결과가 바뀌게 됩니다. 그럼 어떤 결과들이 있냐면은 한글로 뭐 쳐보다 돼요. 서울 맛집 리스트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죠. 그럼 똑같은 거를 제가 구글에다가 이렇게 할게요. 이건 조금 차이가 별로 없지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똑같지만은 세 번째부터 갑자기 바뀌죠. 서울 맛집 리스트 딱 붙어 나와요. 따옴표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따옴표는 이게 뭐든지 구문을 맞춰줍니다. 그래서 더 이상 트랜슬레이션을 하지 마라고 명령을 주는 거예요.
구문 이게 따옴표로 양쪽으로 묶어주면은 펀메드는 자동적으로 이거를 풀면 안 되는구나라고 알게 돼서 정확하게 레이저 서지가 붙어 있는 타이틀과 초록만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냥 검색했을 때 13만 건이 나오던 게 4,700건으로 확 줄어듭니다. 자, 그러면 4,700건도 좀 많은 것 같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어떤 방법을 좀 취하면 좋을까? 우리는 이 단어가 타이틀과 초록에 등장을 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좀 더 밀접한 문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필리에이션은 이 용어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렇게까지는 밀접하진 않겠죠. 그래서 타이틀과 초록에서만 검색을 해라고 지정을 해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바로 태그를 가까로 타이틀 슬래시 앱스트랙이라고 해줄 수 있어요. 물론 가까로 타이틀 이렇게만 하면은 타이틀만 검색하고요. 가까로 앱스트랙 하면 앱스트랙만 검색을 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타이틀과 앱스트랙 두 군데에서 나오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좀 길게 입력할 수도 있고요. 줄여서 가까로 TIAB라고도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까로 TIAB라고 하고 구문을 잡아주니까는 구문은 풀지 않았고 그다음에 타이틀 앱스트랙에서 검색하겠습니다라고 해서 3,900건으로 또 줄여줬어요. 이런 식으로 검색을 자연어 검색을 할 때는요. 그냥 평소에 하듯이 제 세 번째 있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제 첫 번째 있는 것처럼 구문은 구문끼리 묶어주되 내가 특정 영역을 지정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자연어 검색도 최신 문헌을 찾을 때 쓸모없는 것들 많이 안 나오게끔 줄여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도 실습을 이제 해야 되는데 제가 부디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는 펀메드 사이트가 살아나라라고 계속 옆에서 조금씩 시간 될 때마다 확인하고 있었는데 여전히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실습을 하는 방법 같이 하시는 거는 앞전에 알려드렸던 동영상을 통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에 관련된 내용들은 쭉 안내를 드릴게요. 자, 어떤 내용을 실습하려고 했냐면은 외과 스마트폰 앱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알코올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라고 밝혀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스마트폰 앱이 어떤 구체적인 기능이 음주량을 변화시키는지 효과가 장기적으로 유지되는지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추가 연구를 보고서는 더 연구를 확장시키려는 입장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도 연구 아이디어를 얻는 방식은 되게 다양하겠지만은 가장 많이 하시는 방법은 내가 관심 있는 주제의 선행 연구자들을 쭉 찾은 다음에 그 연구들에서 밝혀진 점과 결론과 그 연구의 제한점을 쫙 정리를 하면은 그 안에서 제한점들을 보고 내 연구 아이디어도 도출을 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면 이걸 보시게 되면은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스마트폰 앱이라고 하면서 알코올 유즈 디스오더즈 모바일 앱 이렇게 그냥 입력을 하세요. 204건.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204건은 다 눈으로 하나씩 1페이지부터 확인하는 겁니다. 굉장히 안 좋죠. 왜냐면은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봤더니만은 이게 이 아티클 나왔어요. 이게 1페이지 거의 밑부분에 나왔거든요. 이 204건 중에서 1페이지 좀 밑에 부분에 나왔던 건데 알코올 중독 환자랑 1도 관련이 없는 논문이었어요. 왜 이렇게 나왔죠?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이렇게 키워드 입력 때문에 열심히 트랜슬레이션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연관성 없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204건 눈으로 보고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물론 204건에 이 관련된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을 거예요. 선행 연구가 모두 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방법은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검색하는 방법이 중요해요. 먼저 연구 주제를 구체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검색 전략을 수립을 하고 세 번째 데이터베이스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선정된 데이터베이스가 키워드에서 통저를 쓴다라고 하면 통저 선정하는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물론 통저를 안 쓰는 데이터베이스도 있어요. 나는 구글에서 할 거야 라고 하면 구글은 통저 안 쓰거든요. 그러면 통저 선정 안 해도 되죠. 자연으로만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구글은 정확도 높은 검색이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검색 전략에 따라 검색을 수행하고 결과를 확인하고 오류를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단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은 연구 주제를 구체한다라는 건 도대체 뭐냐면은 이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가 있을 거예요. 연구 아이디어를 대부분 뭐 연구 계획서처럼 쭉 쓰시거나 아이디어를 이렇게 한 줄로 간단하게 쓰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검색을 하기 위한 키워드를 선정하셔야 되세요. 근데 검색에 사용할 수 있는 키워드를 선정한다는 건 뭐냐면은 일반적인 용어는 다 빼야 됩니다. 임팩트, 프로세스, 아웃컴, 인터벤션 이런 용어는 다 빼버려야 돼요. 그다음에 너무 세부적인 용어들도 다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도 보게 되면은 평균 연령 21세인 여대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에이지는 20대로 그래서 21세 이런 식으로 이 용어를 검색어에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넣지 않고요. 이런 평균 연령 21세 여대생, 이건 그냥 성인 여성입니다. 예, 그냥 그게 끝이에요. 예. 그렇게 단순화시키고 구체화를 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요 내용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키워드를 제가 끄집어냈어요. 이 키워드 중에서 딱 쓸모 있는 검색이 필요한 거는 이 두 가지인 것 뿐이에요. 결국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는 스마트폰 앱이 알코올 중독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에 관련된 모든 문헌을 다 리뷰를 하면 되겠죠. 예, 그래야지만 뭐가 음주량이 변화가 되는지, 이게 그룹들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그룹을 어떻게 통제시켜서 연구 방법을 설계를 했는지 등등을 다 찾아볼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두 가지의 개념을 뽑아냈으면, 또는 뭐 두 개, 또는 세 개, 뭐 네 개, 뭐 이렇게 개수는 좀 다르겠죠. 하지만 이거 꺼내고 난 다음에 그냥 뭐 하냐면은 이 검색을 위해서 조합 전략을 짜셔야 되세요. 지금은 다행히 두 개이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과 스마트폰 앱을 엔드로 조합한 이 최종적인 이 가운데만 보면 되겠죠. 우리가 필요한 건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내용 다 볼 필요는 없죠. 네, 이 엔드만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조합 전략을 짤 때는 불리한 연산이라는 걸로 무조건 수립하게끔 되어 있어요. and or not. 지금 AI 시대여서 문장으로 물어보면은 펌메드가 막 답을 주면 좋겠지만은 아직 거기까지는 안 왔어요. 거기까지는 오지도 않았고요. 지금 현재 모든 학술 데이터베이스들은 그러니까 현 세대에까지 구축이 된 아주 정확하고도 정밀하면서 퀄리티 있는 자료들을 검색할 수 있는 모든 학술 데이터베이스는 이 불리한 연산자를 쓰고 있습니다. 불리한 연산이 우리가 사람이 기계와 소통함에 있어서 가장 전략을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불리한 쓰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AI가 등장했기 때문에 언젠가 더 적용이 되면은 뭐 두 가지를 이제 방법을 비교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긴 하겠죠. 근데 현재로서는 모든 학술 데이터베이스는 이 불리한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불리언으로 조합을 짜고 나면은 내가 어떤 거에서 검색을 할지 선정하시는데 오늘은 일단 펌메드에서 검색을 할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간호학 파트에 연구를 한다? 그러면 시날 같은 데이터베이스, 간호학 주제 데이터베이스도 같이 확장해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심리학 분야도 보고 있다? 사이키인포 봐야죠. 네. 나는 좀 학제 간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전 주제 분야 다 봐야 되겠어? 그러면 전 주제 분야를 보는 웹오브 센스, 스코프스도 펌메드와 포함해서 같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는 원래 한쪽만 보지는 않습니다. 하나만 보게 되면 거기에서만 갖고 있는 스페시픽한 것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넓게 보려면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같이 이용하는 걸 권장하는 편이고, 그래서 우리는 아까 설명했던 서지 정보에서 검색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지 정보에서 검색을 한 다음에 여기서 검색된 아티클을 딱 들어가게 되면 그 아티클에 링크가 걸려서 이 풀테스트단에서 내용들을 보여주게끔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여주느냐라고 하게 되면 앞전에 설명드렸던 요 이전을 이용한 내에 이 펌메드 구글의 논문 제목을 검색 그 PDF 보기 이 내용을 보시면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잠시 로그인 세션이 끊겨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용한 내 검색 가이드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보여주게 되냐면은 펌메드에서 검색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find it이라는 아이콘이 항상 등장하게 되어 있어요. 언제? 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시고 펌메드에 검색을 하셨을 때만 이렇게 보여요. 그 다음에 이걸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성의규정 도서관 원문 제공 서비스라는 탭 화면이 새로 열리면서 이렇게 링크들을 줍니다. 이 링크 중에 아무거나 누르면은 원문 PDF가 열리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 이게 바로 여기 풀테스트단이에요. 근데 이거를 선생님들이 일일이 다 여기서 하나씩 하나씩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습니다. find it이라는. 그래서 이걸 이용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키워드를 선정을 했고 전략도 다 전략을 선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키워드를 다 선정해서 넣어놓으면 됩니다. 그 앞전에 보여드렸던 벤 다이어그램과 동일하게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것, 모바일 앱, 스마트폰 앱과 관련된 거 해놨잖아요. 그럼 여기 빨간 글씨는 통제어, 파란 글씨는 자연어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통제와 자연어를 다 집어넣어서 만들어 둡니다. 그러면 두 개를 같이 쓰는 이유는 뭐죠? 통제어는 정확도 있는 논문을 다 꺼내기 위해서고요. 그러니까 알코올리즘 메시는 알코올 의존증과 관련된 정확한 논문 다 꺼냈죠. 그 다음에 최근 문헌 누락하시면 안 되니까 OR로 동일한 개념이기 때문에 다 OR로 묶어주면서 관련된 자연어를 넣습니다. 플러스 알파는 무슨 뜻이냐면은 자연어는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최신 문헌이 누락되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 단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여기는 그냥 자연어 넣었지만 다 타이틀 앱스트랙 영역에서 검색할 거예요. 자연어는. 이런 식으로 미리 전략을 짜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펌메드에 오셔서 그 다음 어디서 하느냐? 바로 어드밴스 서치에서 검색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바로 펌메드의 어드밴스드를 들어갑니다. 자, 어드밴스드 서치는 어디에 있냐면은 이렇게 항상 검색창 바로 아래 어드밴스드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시면 되세요. 들어가시게 되면은 상단에는 빌더가 있게 되고요. 아래쪽에는 히스토리가 들어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더와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검색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시고, 빌더는 검색어를 입력하는 창, 히스토리는 검색식이 쌓이는 창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서 입력한 게 쌓인다라고 보면 되겠고, 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지금은 캡처된 화면으로 보여드릴 거지만 나중에 펌메드가 살아나게 되면은 그때 한 번씩 꼭 해보시는 권장을 드려요. 자, 첫 번째는 통제어를 먼저 검색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자연어 검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벤 다이어그램에 있는 원 하나를 처음에 만드는 거야. 알코올 의존증에 관련된 원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알코올이전 가까로 메시 요건 아까 어디서 봤죠? 메시 브라우저에서 저희가 만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만들었던 메시 브라우저에서 우리가 찾았던 메시 브라우저에서 에드 투 서치 빌더를 해서 알코올리즘 메시를 만든 상태에서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일일이 입력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메시 브라우저 탭과 펌메드 탭을 동시에 두 개를 띄워놓고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시면 참 좋아요. 그래서 add to history라는 형태로 해주시게 되면은 밑에 히스토리에 쌓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셔야 될 작업은 자연어인데 되게 화면에 지금 뭐가 많죠? 순서대로 보여드리면은 첫 번째는 검색 필드를 지정을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여기 필드를 지정하는 건데, 자, 만약에 여기 이제 쌓였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검색은 안 되겠죠? 이렇게. 자, 여기서 자연어 검색을 이제 할 때는 두 번째 타이틀 앱스를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자연어 키워드를 쭉 집어넣어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집어넣냐면은 or 알코올 어딕션 이런 식으로 or 쭉쭉쭉쭉쭉 이렇게 넣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뒤에다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용어들은 다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알코올리즘을 제가 한 번 더 넣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메시라고 검색을 해주시게 되면 이건 자연어에서 아예 검색을 아예 안 해요. 이렇게 하면 타이틀 앱스트랙에서 아예 검색을 안 합니다. 근데 어떤 저자는 요 용어를 썼을 수도 있잖아요. 알코올리즘이라는 용어를. 그래서 이거를 자연어에다 한 번 더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 용어를 자연어에다 한 번 더 넣어주게 됩니다. 그다음 이렇게 입력이 다 되고 나면은 입력을 많이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타이틀 앱스트를 지정한 상태에서 여기서 애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타이틀 앱스트랙이라는 태그가 다 자동으로 키워드마다 다 입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타이틀 앱스트랙 손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애드 투 히스토리 하시게 되면 히스토리를 쌓이게 돼요. 이런 식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메시 검색은 8만 1000건, 최신 문헌 검색은 6만 3000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물론 최신 문헌만 나온 건 아니죠. 여기에 이제 기존의 문헌들도 많이 나왔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줄 건 뭐죠? 이걸 하나의 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원 하나로 조합을 시켜줘야 되니까 알코올리즘 통제어와 알코올리즘 자연어를 두 개를 5월로 묶어주는 겁니다. 그때는 이걸로 키워드를 다 쓰는 게 아니고 샵 1, 샵 2, 이 넘버를 이용하셔서 이 앞에 있는 넘버를 가지고 조합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넘버는 밑에 다른 검색들이 들어가 있으면은 번호가 바뀔 수는 있어요. 그래서 내가 번호를 맞추고 처음부터 깔끔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여기에 보시면은 히스토리 앤 서치 디테일즈에 지금 제가 두 개가 들어가 있죠? 여기 우측 상단에 딜리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히스토리를 깔끔하게 지워서 쓰실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는 하실 수 있으세요. 여기서부터 하면은 다시 1번, 2번부터 쌓이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될 작업은 뭐냐면은 아까 검색 전략을 짰던 것처럼 알코올리즘 셋은 만들었거든요. 1, 2번 조합까지 끝내면서. 그 다음에 모바일 앱 세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3번과 6번, 이 세트를 가지고 엔드 조합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84건 이렇게 딱 떨어지게 됩니다. 자, 84건이라는 게 어떻게 다가오게 되냐면은 체계적으로 검색을 하니까 84건이 나왔어요.
앞전에 그냥 쭉 입력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204건? 차이가 확 줄어들죠. 안 봐도 되는 분의 120건을 다 날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체계적 문헌 검색을 체계적으로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검색 결과를 컴팩트하게 얻을 수 있어요. 이거 드리는 시간이 훨씬 더 짧습니다. 물론 지금은 뭐 120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그 키워드의 주제마다 다 달라요. 어떤 경우는 더 드라마틱하게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검색 결과가 내가 그냥 입력했을 때는 없었는데, 체계적으로 검색하니까 검색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검색어가 줄어드는 현상만 보여주냐고요. 늘어날 때도 있는데 그 늘어나는 게 어떻게 늘어난다? 명확하게 정확한 그 논문들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84건은 무조건 다 읽어봐야 되겠죠. 내가 이 해당되는 연구 주제를 할 때는. 그래서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색을 하고 나면은 좌측에 있는 필터를 통하셔서 내가 특정 아티클들만 뭐 원하는 것들만 선정할 수 있어요. 내가 리뷰 아티클들만 먼저 좀 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분야를 좀 더 이해해야 되겠다면은 리뷰로 필터를 선정해 주시면 되겠어요.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요 find 기억하시죠? 아까 그 옆에 타이틀 옆에 있던 아이콘. 다시 보여드리면 아티클을 검색하고 아티클 타이틀 우측에 항상 이게 검색 결과에 아티클 타이틀 세부 항목이 나오는 곳에 우측에 find이라는 아이콘 이것만 잘 찾으시면은 원문을 다 보실 수 언제든지 있으세요. 그다음에 도서관에서 모든 원문을 다 갖고 있지는 않아요. 너무 오래된 저널이라던가 또는 이제 도서관에서 구독하는 목적과 좀 다른 것들 경우나 또는 너무 영세한 그런 학술지는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원문 복사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자료를 신청할 수 있는데 요거는 요금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PDF 파일로는 제공이 불가해요. 저작권 법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내용을 참고하시고 필요하실 때 신청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요거는 좀 화면을 같이 봤으면 훨씬 좋은데 요 화면은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은 펀메드를 검색을 하시고 나면은 펀메드 검색한 타이틀로 딱 들어가시면은 초록까지 보이는 화면이 나타나잖아요. 그 초록 끝나면 바로 아래 시밀러 아티클즈가 나옵니다. 물론 이게 모든 아티클들마다 다 달려있진 않아요. 메시텀이 부여된 아티클만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온라인에 퍼블리시돼서 가장 최근에 나온 따끈따끈한 최신 문헌들은 시밀러 아티클즈라는 항목이 없어요. 조금 나온 지 좀 돼서 좀 됐다는 게 몇 개월 돼서 그다음에 메시텀이 색인이 완료가 된 것들은 시밀러 아티클즈가 나옵니다. 왜냐면은 이 아티클과 유사한 논문들을 보여주는데 메시텀 이 아티클에 색인된 메시텀 분석을 해서 뿌려줘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밀접한 아티클도 잘 나옵니다. 그 내가 생각한 연구 주제가 너무 논문이 없다. 또는 이 아티클이 정말 내가 좋아하는 내가 봐야 되는 정말 코어한 논문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시밀러 아티클들을 통해서 그 해당되는 코어 논문들을 확장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아주 잘 쓰시는 기능들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색을 하고 나면은 아까처럼 80 몇 건 이렇게 검색 결과 나오고 나면은 결과를 저장하셔야 될 텐데 대부분은 이제 세이브 버튼을 많이들 쓰세요. 세이브 버튼에 포맷을 CSV라면 엑셀 형태로 84개의 논문들을 다 받을 수 있거든요. 서지 정보들, 초록 정보들까지. 그리고 요새는 대부분 또 많이 쓰시는 게 엔드노트란 프로그램들을 거의 다 쓰고 계시죠. 그래서 엔드노트에다 잘 저장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검색을 했는데 지금 84건이나 결과 나왔지만 결과가 뭐 하나 또는 뭐 두 개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 연구가 계속 지속되는 거가 업데이트 되기를 기다리는 상황이 만약에 있어요. 그랬을 때 이걸 매일 또는 매달마다 들어가서 아까 전에 있던 1번부터 막 8번까지 막 이걸 다 입력해서 매번 조합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매번 복사해서 붙여넣는 것도. 아까 검색식 요 검색식을 이제 내가 뭐 엑셀이나 워드 잘 정리를 해놓겠죠. 저장을 해놓고 나면은 나중에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다시 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매번 언제 또 이거 7번까지 또 붙여놓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시는 방법은 뭐냐면은 내가 마지막까지 검색이 다 끝난 상태에서 이 Create Alert을 누르시게 되면은 얼럿 기능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자동으로 뭐 프리퀀시를 데일리로 둘 수도 있고 뭐 먼슬리, 위클리 다 가능하고요. 최대 200개까지 늘릴 수 있어요. 그래서 초록 정보들까지 포함해서 내 이메일로 보내줘라고 지정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매번 검색 안 해도 알아서 검색이 돌아서 내 이메일로 검색 결과를 보내줍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자동으로 검색이 돌아가게끔 하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근데 이거 하실 때는 뭘 하셔야 되냐면 여기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 통해서 내 계정 NLM에다가 내 계정 하나 만드셔야 되세요. 무료로 만들 수 있고 구글 어카운트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금방 만드실 수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 이 얼럿을 어떻게 활용하냐면은 앞전에 있던 것처럼 이렇게 논문 뭐 이렇게 서치를 하고 나서 새로운 아티클 나오는 걸 기다리는 경우도 있지만 저널을 아예 다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치 텀즈라고 이게 뭐냐면은 제가 검색어를 이렇게 입력을 해서 만들어 놓고 한번 검색을 돌린 다음에 크리에이트 얼럿 화면으로 해놓은 거예요. 지금 옆에 가까로 TA라고 써 있는 이 태그는 뭐냐면은 아까 그 가까로 저널 기억하시죠? 저널. 제 초반에 저널 찾기 했던 거. 그것처럼 저널들을 이름을 다 써놓은 거예요. 제가 주로 보는 저널들. 펀메드에 색인되어 있는 저널들 중에서 제가 주로 보는 저널들을 써놓고 가까로 TA로 다 월로 묶어놨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새롭게 검색기 결과가 있으면은 내 이메일로 보내줘라고 해놨습니다. 이걸 데일리로 해놨어요. 200개씩. 그래서 이 저널들이 매번 퍼블리시가 뭐 새로 되는지 뭐 매번 들어가서 볼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펀메드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제 메일로 들어옵니다. 초록 정보가 있죠. 그러면 타이틀가 초록 읽어보고 관심 있는 아티클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파인드 통해서 PDF 원문까지 보고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저널을 뭐 이런 건 하나의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싶으신 것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20분이라 조금 시간이 있어서 나머지 또 검색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 번 더 좀 언급을 해드릴게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펀메드 안내를 해드리고 난 다음에도 구글을 여전히 잘 많이 쓰셨기 때문에 구글을 또 쓰시는 경우들 많이 있으세요. 앞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쓰지 말라는 아니에요. 구글은 전 주제 분야의 학술적인 형태만 띄고 있으면 학술 형태의 아티클이면은 다 검색을 해버려요. 다 긁어오거든요. 트롤링을 해오기 때문에. 그래서 건수가 너무 많아요. 그럼 이 중에서 내가 어떤 걸 봐야 될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물론 그 아티클의 그 수준도 평가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단 첫 번째 구글에 검색할 때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입력하는 검색어의 순서에 따라서 랭킹이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아스트로플라스티, 힙프랙처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제가 집어넣었을 때 이 두 가지 개념을 먼저 어떤 걸 배치시키냐에 따라서 검색 결과가 나타나는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지금은 첫 번째 건 똑같은데 어쨌든 첫 번째 거부터 다 뒤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제 내가 구글에서 검색했는데 오늘 검색할 때 내가 생각했던 아티클을 왜 처음에 안 나오지 싶은 것들은 대부분 키워드를 앞뒤를 바꿔 쓰신 경우는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키워드를 먼저 앞전에다가 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구글에서 쓰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따옴표, 구글 구문 검색 기능이에요. 역시나 구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힙, 프랙처, 아스트로플라스 이렇게 해놓게 되면은 하나 세 개로 봅니다. 근데 힙 프랙처를 따옴표로 묶어주게 되면 이걸 구문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그냥 입력했을 때는 32만 건의 결과가 나오지만은 이걸 구문으로 하는 순간 6만 2천 건을 확 주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첫 번째 결과는 똑같지만 밑에부터는 또 결과가 다르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구문들은 꼭 묶어서 검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구글도 불리한 연산자를 씁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쭉 입력해서 검색 결과를 얻는 것보다는 개념들을 이렇게 묶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구문은 구문끼리 딱딱딱 묶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사한 개념들끼리는 OR로, 최종적으로 조합할 건 AND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소가로가 있어요. 소가로. 이 소가로는 뭐죠? 무선 연산해라 하죠. 예, 이거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쉽게 그냥 합집합, 교집합 그때 떠오르시면 되세요. 그래서 집합처럼 이게 소가로는 이 토탈리 아스트로플라스티 OR 토탈리 리플레이스먼트를 먼저 OR로 조합하고 니 오세어 아스트랄티스를 엔드로 조합해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그냥 입력했을 때 31만 건 나오는데 이게 불련을 하면은 17,000건 나옵니다. 결과도 바뀌죠. 이런 식으로 보다 명확하게 더 좋은 결과들을 끄집어낼 수 있어요. 연관성 있는 논문들을.
근데 구글의 이제 좀 단점은 뭐냐면은 학술적으로 신뢰도 높은 학술지만 검색되는 게 아니에요. 예, 부실한 학술지가 검색 결과에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학술지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이 저널이 좋은 저널인지를 한 번씩은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런 것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구글과 펀메드를 뭐 검색을 하는 입장에서 비교해놓은 논문들을 보시게 되면은 펀메드 같은 학술 데이터베이스 먼저 검색하고 구글 같은 웹포털 검색은 보조적으로 사용하라고 이제 안내를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 연구 결과가. 왜냐? 펀메드는 통제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정확도 높은 검색이 가능하지만 구글은 통제어를 쓰지 않아요. 그리고 앞전에 펀메드는 서치 히스토리가 막 쌓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조합을 했잖아요. 구글은 그런 거 없어요. 노 서치 히스토리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어드밴스 서치도 다양하게 쓸 수 있지만 펀메드는 구글은 좀 한계가 있는 어드밴스 서치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제한이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학술 데이터베이스 먼저 검색하는 거 권장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뭐 GPT나 코파일럿이나 제미나이나 뭐 클로드나 등등의 다양한 이제 생성형 AI를 많이들 쓰고는 계시겠지만 생성형 AI에다가 내가 어떤 아티클을 물어봤을 때는 아티클에 대한 답은 요새 잘 줘요. 물론 뭐 한동안 뭐 할루시네이션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많이 학습을 시키고 강화학습도 많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요새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GPT한테 물어본 거거든요. 이렇게 물어봤더니만은 알아서 사이트 검색했던 그 결과들까지 같이 포함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아티클을 뿌려주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건 이거예요. 제가 2024년도에 이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줘라고 했더만은 한 5개인가 줬어요. 그 너 왜 이게 5개가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했더만은 그에 대한 확실한 답은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계속 그냥 막 뿌려주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그런 키워드가 많이 나와서 건지 뭐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GPT나 코팔렛이나 제미나이한테 아티클 참고 문헌을 찾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음.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스마트폰 앱과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선행 연구 참고 자료들을 찾아줘라고 하는 질문은 좋은 질문 아니에요. 잘 못 찾아요. 아직까지는. 아마 사이트 검색이 좀 붙어야 될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걸 개발하고 있다고 하니까 아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요거는 제미나이한테 이거는 제미나이한테 물어본 거거든요. 지금 하면은. 네, 그래서 제미나이는 오히려 이렇게, 스콜라리 데이터베이스 이런 데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라고 이렇게 알려줘요. 펀메드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이런 키워드로 넣으시면 참 좋아요. 이렇게. 예, 이렇게 아예 검색 방법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코파일럿에다가 이제 물어봤던 거예요. 똑같은 질문을 이제 3군데도 다 물어봤던 겁니다. 그래서, 셋 다 똑같이, 왜 중요한지는 안 알려줍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이런 생성형 AI한테는 논문을 찾아줘 보다는 연구 아이디어를 알려줘라고 물어보는 게 조금 더 나아요. 연구 아이디어는 생각보다 많이 잘 제시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그냥 단순하게 아이디어 줘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 지금 위에 제가 한 5문장 정도 써놨죠. 이게 바로 프롬프트예요. 이런 식의 프롬프트를 짜서 넣어줘야지만 좋은 아이디어를 줍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 짤 때는 항상 중요한 게 페르소나, 작업, 문맥, 형식 이 4가지를 넣어서 이런 예시처럼 만들어서 넣어줘야 그나마 좀 답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찾는 거가 어느 정도인지를 연구한 논문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새. 그 과별로, 임상 과별로, 우리 분야에서 아이디어를 찾는데 생성형 AI한테 물어봤더니, 어떤 거는 얼만큼 쓸만하고 얼만큼 쓸모없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한 논문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이게 바로 연구 아이디어 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타겟 파퓰레이션 인터벤션 그룹 해가지고 다 나와서 잘 줍니다. 이거는 이제 제미나이가 답 준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프롬프트를 찾아보시고자 할 때는 이렇게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게 굉장히 많아요. 프롬프트가. 그래서 구글에다가 뭐 챗GPT, 아카데믹 라이팅 프롬프트 뭐 이런 식으로 쓴다거나 또는 챗GPT,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주시게 되면은 구글에 써 있는 다양한 프롬프트들을 만날 수 있게 되고 연구 논문을 쓸 때 쓸모 있는 프롬프트들을 많이 이용해서 응용하실 수 있게끔 쓰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학술 논문의 근거 자료 찾을 땐 그건 뭘 쓰면 좋아요라고 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대부분 퍼플리시티.ai를 많이 씁니다. 퍼플리시티 회사에서 많이 하는 방식은 뭐냐면은
내가 어떤 특정 임상 질문을 집어넣게 되면은 그 참고문은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주는데 그 참고문 출처가 뭐 블로그나 뉴스 자료를 찾는 게 아니고 내가 입력한 거에 대한 의도를 파악을 해서 그 임상 학술적인 거의 카테고리를 찾아서 줘요. 그래서 굉장히 괜찮게 줍니다. 물론 지금 질문 좀 단순해졌는데 좀 더 좀 잘 집어넣어주고 프롬프트를 좀 잘 짜서 넣어주게 되면은 생각보다 잘 줘요. 그다음에 앨리스.org라는 사이트도 동일한 사이트예요. 퍼플리시티처럼. 그래서 이렇게 썸머리를 해줍니다. 근데 4개의 페이퍼를 줬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참고 문헌들을 주기 때문에 이 참고 문헌을 내가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겠죠. 사이스페이스닷컴이라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문 형태로 쭉 질문을 집어넣게 되면은 탑5 페이퍼즈에서 이렇게 참고 문헌을 붙여주면서 인사이트를 줘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그 분야를 이해하기도 하면서 참고 문헌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게 참고 문헌을 검색하는 논문을 검색하는 방법으로 쓰실 만한 거예요. 네, connectpapers.com은 뭐냐면은 내가 어떤 아까 전에 봤던 similar articles 기능이랑 유사하다 보시면 되세요. 특정 아티클 하나 두고서는 이 아티클과 연관관계에 있는 유사한 논문들을 찾아줘 하면은 이렇게 맵으로 그려버립니다. 네, 그래서 노드와 이렇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가까운 논문에 이 큰 거가 아마 인용수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로 이제 크고 가까운 것들 위주로 먼저 보아 가시면서 유사한 논문들 보시면 좋겠죠. 근데 이렇게 논문을 찾고 나시면은 논문을 읽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 읽습니다. 네, 여기서 어떻게 읽으시냐면은 책pdf.com이라는 데다가 올려버려요. 그 다음에 질문 던집니다. 그러면 알아서 잘 요약해 줍니다. 이거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한글로 물어봐도 알아서 한글로 잘 요약해 줘요. 그래서 이 책pdf.com은 일반 GPT랑 좀 다르게 이 PDF만 학습을 합니다. 이 PDF를 학습한 답을 줘요. 그래서 굉장히 정확도 높아요. 그다음에 킬봇이라는 사이트는 이렇게 논문 다 읽고 나서 논문 쓸 때 내가 어떤 패러프레이징 같은 거 해야 될 때 쓰실 만한 프로그램이고요. GPT-0.me는 뭐냐면은 내가 쓰고 나면은 이게 GPT가 쓴 건지 사람이 쓴 건지 이게 GPT가 디텍팅을 해줍니다. 예. 이게 요새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예, GPT로 쓴 논문은 그냥 그대로 내버리는 경우도 많아서 학회들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체크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시스템들을 이용해서 돌려가지고 이게 휴먼이 쓴 건지 기기가 쓴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썼지만 이게 기기가 쓴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 한번 좀 확인해 볼 때는 GPT 0.2 뭐 이런 거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QR은 무시하시면 되시겠고 제가 링크를 지금 채팅창에서 드릴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오늘 교육 만족도 설문조사입니다. 그래서 링크 클릭하셔서 구글 폼에 설문지 한 번씩 클릭하시면서 내용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펀메드는 매들라인을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고요. 효율적인 검색 결과 얻으시려면은 단계별로 하시면 좋은데 이거 하실 때는 통제어와 자연어를 꼭 선정하셔서 하시면 좋아요. 통제어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정확도가 높은 검색이 가능하고 자연어를 또 하는 이유는 최신 문헌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드밴스 서치를 활용하시면 이제 그것들을 조합해서 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무엇보다 오늘 같이 실습을 했으면 참 좋은데 실습을 못한 게 좀 아쉬운데 그리고 펀맨 사이트 아직도 죽어 있어요. 그래서 예, 좀 아쉽지만 그 아쉬움을 요 도서관 유튜브 채널에서 다 바로 저달 거 9월 달 거에 보시면은 실습은 똑같이 진행을 했으니까 뭐 실습하면 보시면서 펀맨 사이트 사놨을 때 한 번쯤 꼭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